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짜릿한 멀티골을 터뜨린 손흥민. 최근 토트넘은 명실상부 에이스라 불리던 해리 케인이 빠지고도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스쿼드의 평균 연령이 대폭 내려간 가운데 주장 손흥민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아스날전에서도 그의 영향력이 막강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토트넘의 주장으로 변신한 손흥민을 보며 깜짝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달라진 토트넘의 팀 분위기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던 손흥민과 달리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유독 달라진 토트넘을 경계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아르테타 감독은 케인이 없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전임 감독과 현재 감독의 스타일이 다르고 토트넘은 지금 특정한 부분의 전문성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특정 선수들이 차이를 만드는 팀이 됐다라고 걱정했죠. 아르테타 감독의 고민은 토트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2명의 주전급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는 아스날에선 아론 램즈데일과 다비드 라야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죠. 아르테타 감독은 램즈데일을 선발에서 제외한 일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램즈데일은 2022년 3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번도 결장한 적이 없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임대 영입된 다비드 라야를 위해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벤치로 물러났죠.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의 선택은 라야 골키퍼였습니다. 라야는 수차례 유효 슈팅을 막아내며 아스날의 골문을 지키는 듯 했지만 손흥민을 마주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디슨이 왼쪽을 뚫어내고 골라인 앞에서 컷백 크로스를 했을 때 공이 떨어지는 위치엔 아스날 수비가 3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3명의 빈 공간 그 사이로 달려가 완벽한 골을 터뜨렸죠. 해당 골은 골의 예상 득점값이 0.1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의 골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메디슨의 패스를 받았는데 라야가 슈팅 각도를 좁히기 위해 골문을 비우고 나왔지만 손흥민은 반박자 빠른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수문장일지라도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을 당해낼 순 없었죠. 또 손흥민과 메디슨은 아르테타 감독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파비오 비에이라, 데클란 라이스를 빼고 조르지뉴와 카이 하베르츠를 투입한 아스날. 손흥민과 메디슨은 이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미드필더에서 공을 소유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입을 맞췄습니다. 이들이 과감한 작전을 세운 이유는 바로 조르지뉴 때문이었죠. 조르지뉴는 유독 강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인데 토트넘의 강한 압박 플레이에 이번에도 조르지뉴는 메디슨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드리블을 시도한 게 화근이었죠. 메디슨은 바로 압박에 들어갔고 손흥민은 패스 경로를 차단해 결국 공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조르지뉴가 공을 빼앗긴 이 순간에 아르테타 감독은 두 손을 얼굴로 감싸며 차마 경기장을 보지 못했고 바로 토트넘에서 득점에 성공했죠. 아무래도 손흥민의 득점을 예상이라도 한 듯하죠. 조르지뉴는 이번 경기 이후 평점 6.2점, 5점 등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라이스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 그가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르지뉴의 실수를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수는 축구의 일부다. 그들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실수가 허용된다. 우리는 조르지뉴와 함께한다. 라고 답했죠. 메디슨, 손흥민의 조합에 아스날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아르테타 감독은 깊은 생각에 잠겼을 터. 그동안 아르테타 감독은 토트넘을 상대해 올 때 늘 케인, 손흥민 조합을 언급했던 감독입니다. 과거 아르테타 감독은 두 선수에 대해 상대하기 아주 어려운 선수들, 퀄리티 수준, 정밀함, 서로를 이해하는 화학작용 이런 것들이 둘을 유럽에서 가장 특별한 공격수로 만들어준다 라며 둘만으로도 골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어 위협적인 존재라고 언급했죠. 하지만 케인이 빠진 이후 토트넘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달고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는 손흥민, 그리고 그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솔로몬, 로메로, 메디슨 등의 선수들이 케인이 없이도 오히려 더 전문성 있는 플레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르테타 감독은 케인이 없어 북런던 더비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토트넘은 케인이 떠나면서 큰 변화를 겪었고 아주 잘 적응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스날전 이전 4라운드 벌리전부터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며 케인의 빈자리를 완벽히 지웠습니다.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올 시즌 두 번째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앨런 시어러가 선정하는 2주의 팀에서 손흥민은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에 자리했죠. 시어러는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을 위한 움직임은 환상적이었고 두 번째 득점에선 굉장한 평정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에서 새로운 역할을 즐기고 있다며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을 재조명했습니다.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였죠.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경기 직후 우리는 승점 2점을 잃은 것 같다. 우리가 골을 넣으면 상대는 바로 골을 넣었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볼을 골문 안으로 넣는 것이다. 우리는 2번이나 득점했지만 형편없이 2차례 골을 허용했다. 라며 토트넘을 상대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수장을 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어서도 이번 아스날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홈과 원정 승률은 극과 극이었죠. 안방에서 열릴 땐 4승 1패로 좋은 기록을 보였지만 원정에선 3연패로 악순환을 끊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한 이후 북런던 더비 원정에서 패배를 막은 첫 번째 토트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준 손흥민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니는 뛰어난 리더이자 선수다. 소니를 9번 포지션에 배치했고 소니는 열심히 노력했다. 소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소니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팀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토트넘이 라이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며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축구를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죠.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은 모두가 이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더벤은 모두가 서로에게 발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라고 밝히는가 하면 비카리오 역시 우리는 감독의 규칙을 따른다. 압박하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흥미진진하다 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한 아스널전에서도 토트넘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새로운 선장을 만나 순항 중인 토트넘, 그리고 누구보다 잘 동료들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더욱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